네, 이렇게 2시 구간의 시장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심화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주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CPI D-Day 뉴스에서 찾는 투자 포인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모두가 기다린 CPI 물가지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뉴욕 시간으로 딱 10일로 좀 넘어갔죠. 자정 넘겼으니까 네. D-Day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 주 시장, 이번 주 시장을 꼼꼼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9일이었죠. 9일부터 11일까지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특징주까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본부장님, 네. 9일 흐름 좀 어땠습니까? 일단 월요일은 매우 좋았죠. 네.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다 2% 이상,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10일은 화요일은 좀 보합이었고 어저께 다시 조금 코스닥 중심으로 좀 올랐고 네. 오늘은 좀 약간인 상승이죠. 그렇죠. 소폭 상승. 아직까지는 내일 나오는 그 CPI 넘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보다는 그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월 9일부터 한번 돌이켜 네. 보면은 1월 9일 날 이제 코스피가 한 2.6% 올랐고 네. 코스닥이 1.8% 올랐는데 그 전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지수는 안 좋았죠. ISM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갔고 네. 뭐 실업자 수당 이런 것도 늘어나고 뭐 그러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시장은 임금 상승률이 조금 생각보다 덜 올랐다. 네. 성장률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 장이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강세를 끼는 핵심 근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 상승을 둔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주에 나오는 CPI 넘버도 조금 기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코어 기준으로는 5% 중후반, 그 다음에 헤드라인 뉴스로는 한 6점 중반으로 나온다고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시장은 아마 기대했던 정도니까 오늘까지 오르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괜찮지 않겠냐 해서 미리 선반영을 9일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강했고 다 올랐어요. 다만 특히 뭐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시장 이럴 때는 덜 오른 종목 중에서 화학 종목이 많이 안 올랐죠. 예. 경기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화학 종목이 거의 4% 올라갔고 월요일 날은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끼워갔고요. 부진했던 것까지 다 좋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좋았고 예. 시장은 좋았고 코스닥도 그러니까 코스피만큼 아닌데도 쫓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예. 한 가지 뉴스적으로 보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제대로 한다. 네. 뭐 그런 얘기 나왔고 중국 리오프닝 테마도 좀 올라갔고 물론 다음 날 다른 뉴스가 나왔으면 흔들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 올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네카 정보 싫어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던 네이버 그러게요. 카카오였거든요. 네, 근데 한꺼번에 카카오가 거의 7% 가까이 예. 막 폭파되죠. 뭐 그 다음에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인플레가 완화되면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게 있으니까 월요일날 상승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분위기 사실 그렇게 좋았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10일 분위기는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네. 10일도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10일은 플래시였어요. 그러니까 네. 보합이었는데 파월이 어떤 연설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연준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할 것이다,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그거를 경계감이 좀 있어서 약간 숨고르기 정도, 눈치 보기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0일 화요일은 특별한 건 없었는데 10일 화요일이나 오늘 어저께 수요일이나 오늘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네. 오늘은 지금 미국의 우리 대통령께서 UAE 순방하잖아요. UAE가 아마 방문하는 것이 국빈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빈을 방문하는 거는 네. 거의 그 수교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수교가 우리가 UAE하고 1980년대 있었는데 예. 뭐 왔다 갔다 저번 빈사변을 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거기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아, 그럼 이것도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오늘 사실은 그 100여 개 되는 경제 그 중소기업 대기업하고 경제자 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네. 다 이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거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UAE니까 원전, 건설, 그렇죠. 방산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니까 그 전부터 올랐어요 사실은. 네. 지난주부터 올랐는데 이날은 특히 한전기술 이런 거 원전 관련 기술이니까
그날도 10일 날도 올랐습니다만 연속으로 올라서 3일 연속 올라서 거의 네. 19%, 2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 방문을 일어나는 14일, 15일 되면은 이 시련이 또 강하게 들어올 소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전 관련되는 뉴스가 이제 그 10일 날, 화요일 날 좀 강하게 일어나서 윤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관련돼서는 좀 기대감이 약간 주춤했던 화요일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네. 어저께는 또 다른 뉴스 나왔죠. 경유하는 것도 안 된다. 아하. 경유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네. 중국에 잠깐 단기로 이렇게 경유해서 2, 3일 있다가 나가는 거는 네. 그거는 또 처리를 해줬나 봐요. 또 다른 단기 비자로. 근데 그거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 안 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주춤한데 주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죠. 왜냐면 그런 거 이제 소소한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얘네들도 치료받고 그 치료제 열심히 그 라이선스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구정 전에. 그러면 지금도 이미 많이 감염이 됐을 텐데 한두 달 지나면 기르면 3월, 그래서 2월 정도 지나면은 어차피 감염되고 치료받고 나면은 그래 서로 막았고 뭐 적게 들어오고 올 사람만 오고 이렇게 하면은 3월 달부터 하면은 많이 클리어지지 않겠어요? 클리어지는 거니까 영향은 받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운 그렇게 컨센서스가 잡혀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1일의 시장의 흐름도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저께는 이제 코스피는 좀 약간의 뭐 상승이었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뭐 전일에 됐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닥의 강세를 이룬 거는 순환매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강했어요, 어저께. 역시 2차 전지가 중요하군요. 네. 테슬라가 좀 바닥을 찾고 일부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게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네. 그에 힘입어서 2차 전지가 또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낙폭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그게 코스닥에 많으니까 코스닥이 좀 강세를 2%가 좀 세게 났고 코스피는 그냥 그저 그런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 아까 그 전날 그저께 한 한전기술과 같이 원전 관련되는 네. UAE 그 국빈 방문 테마 비슷한 거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가 올랐어요. 방산이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뭐 근데 얘네는 그 우리 그 국빈 방문 아니더라도 뭐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한화가 방산 부문을 흡사합병한다는 공시가 예. 나와서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특징지 주들까지도 같이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사흘 동안의 흐름을 세세하게 좀 봤는데 월요일 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또 좋았던 흐름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좋았고요. 어제 장에서는 코스닥이 유독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밋밋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도 방산 또 원전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다소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흐름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그 핵심 뉴스들 요일별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월요일부터 좀 핵심 뉴스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또 LG전자 실적이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다 올랐잖아요. 네. 예. 실적은 충격인데 주가는 올랐죠. LG는 이제는 1분기 실적이 계절적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가니까 그런 또 매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도 4분기 수요보다 더 낮을 거라는 컨센서스가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른 거는 뭘까요? 감산 또는 아니면 투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바로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월요일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고 월요일도 그거 연속이었는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월요일 날 기사에는 한종희 그 삼성의 부회장이 아하. 기자간담회 코멘트가 기사가 나왔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게 이제 7일날 실적 발표한 건지 아니면 주말에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9일날 아침에 나온 예. 것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자막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기 안 좋다. 네. 하여튼 노력해서 하반기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건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분기 실적이 3조, 2조 이렇게 나오더라도 하반기엔 좀 나아지겠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조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의 어닝의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들이 작년 토타 43조에서 올해가 20조 초반. 네. 상반기는 한 6, 7조, 하반기는 뭐 한 15조 이렇게 하면은 하반기 확 좋아지는데 네, 하반기에 플러스 많이 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강도가 뭐 보수적으로 조금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2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베스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반토막 이하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 연장에서 내년도가 다시 작년 수준으로 42조, 43조, 20조 내년에 40조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것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일단 언급하셨고 네.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뭐 인수합병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점장 얘기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아니고 얘기를 드리죠.
그렇고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잘 안 된다. 근데 뭐 여전히 고려 중이고 네. 조금 지연됐지만은 뭐 하반기에는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 하반기라는 얘기 안 했죠.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지를 남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짜 어떤 메가급 아니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M&A를 하거나 엊그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참여했다. 그거는 작은 거고요. 레인보우한테는 그것도 화제가 굉장히 됐는데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등하는 어떤 기폭제가 맞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의미의 매시브한 그 투자를 할 정도의 필요가 있고 그게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기존에 1년에 한 50조 투자하기라는 캐펙스를 네.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존의 반도체나 기타 투자를 하는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마 애널리스트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나 이런 거에 돈을 원래보다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5천억이 아니고 네. 1조 몇 조 이런 식으로 쓸 만한 것들, 예전에 하먼 인수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쓸 것이 지금 쿠킹되고 있다 하면은 네. 반도체에 연간 한 4, 50조 투자하는 규모를 뭐 흔히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15% 20%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6만 원 되고 나서 지금 버틀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실적은 빨리는 아니고 좀 나아진다. 그다음에 뭔가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감질 나지만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를 좀 쫓아봐야 되겠군요. 네네 이런 뉴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국의 리오픈이 계속 화두인데 주가 그렇습니다. 많이 반영됐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반격도 나오고 왜 너네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나온 건데 사실 보면은 얘네들은 백신에 매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어 백신은. 네. 백신 하니까 치료제 얘기가 나온 거죠. 나온 게 중국이 파이자하고 팍스로비드라는 네. 그 치료제를 혹시 그걸 구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걸리셨으면 복제약을 라이선스 해달라 급하게 해가지고 쿠킹되고 있는데 네. 아마 춘절 전후로 딜이 끝내서 아마 춘절 직후에는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거를 빨리빨리 생산해가지고 그 도입해가지고 치료로 쓰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이미 이동하는 사람 늘어나고 감염자 확산될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14억 인구 중에서 몇십 %가 감염되는지 모르지만 네. 치료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라는데 한 박스에. 네. 근데 그것이 암시장에서는 20배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 나는군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치료제가 풍기다. 치료제를 한다는 것은 백신은 필요 없다. 그거는 뭐 걸려도 네.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싸움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키티어트 하는 거는 그 뭐 통과 의례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통과 의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아주 굵직한 뉴스거리들이 있었네요. 네. 삼성전자 부회장의 코멘트와 함께 또 중국의 이거 화이자와 복제약 제조 협의를 한다는 소식까지 상세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도 주목할 만한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화요일은 하나만 짚는데 예. 얼라인 파트너스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예.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 그 7개 금융주주 회사한테 서한을 보냈다 했어요. 1월 9일 날. 한 달 내로 네. 우리가 요청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 응답 안 하면은 네. 행동에 나서겠다. 이거 강렬한데요. 1월 9일 날 그런 게 1월 9일 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네. 그 10일 날 기사가 됐는데 2월 9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2월 9일이 어떤 답변을 그 금융주주 회사들이 답변을 할 것인지가 네. 귀추가 주목되죠.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뭘 요구했느냐? 네. 한국에 있는 금융주주 회사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 ROE라든지 이런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이 주주 환원 정책 흔히 얘기했을 때 그렇죠. 주주로 환원하는 정책이 예. 비중이 너무 낮다. 24%. 비교를 딱딱 숫자를 해봤나 봐요. 그렇죠. 2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64%. 이거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예. 그게 밸류에이션 차이예요. PER, PBR 3분의 1 차밖에. 우리는 PER, PBR이 아마 대충 뭐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삼성은 똑같은 비슷한 ROE나 이런 데서 밸류에이션이 낮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그거의 핵심이 이거랑 비슷한 거죠. 주주 환원이 우리는 20% 초반이고 거기는 60몇 %라는 거예요. 그래서
50% 맞춰라. 네. 주주 환원 50%가 요구사항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급격하게 요구한 거 아닌가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지난주도 이제 이런 거 기대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네. 사실은 지난주부터 올랐는데 은행주도 강세 굉장히 그렇죠. 컸죠. 거의 20% 가까이 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한번 고차가 되면은 받아들여진다면은 네. 배당이 늘어나게 됐어요. 물론 정부가 또 어떤 태클을 걸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약이 있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냐? 할 수 있으면 안 한 거냐? 할 수 있느냐 안 하는 거는 목표가 다른 거죠. 네. 여태까지는 대출 성장, 많이 대출해서 성장하는 건데, 제가 은행 섹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한 3-4% 이상, 한 5% 이상 연간의 대출 성장률을 목표로 해왔다 이거죠. 근데 아직 부실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적당히 하라. 한 3%, 2%만 하라는 얘기예요. 연간 2-3% 성장만 하면은 네. 돈이 남잖아요, 성장성. 목표치를 낮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건데, 예. 뭐 그렇게 하면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 인수합병을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어쨌든 간에 2월 9일까지 답변을 내놓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지난주부터 네. 이때까지 강하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리포트 측면에서 달리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메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행주들 요즘에 뭐 관심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역시나 이렇게 또 굵직한 뉴스들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들도 네. 제법 있죠? 어저께 나온 거는 매크로적인 건데 한 세 가지인데 표현적으로는 조금 뭐 신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좀 매크로한 것보다도 좀 멀리 보자고요. 네. 향후 10년 내로 그러니까 전면을. 그렇죠. 23년이니까 2033년쯤 됐을 때 전 세계에서 러시아는 어떻게 되고 네. 중국하고 대만은 어떤 관계이고 이제 굵직굵직한 큰 그림 차원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가 한 300 몇십 분의 그 석학이라든지 여러 그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1월 11일 날 어저께 기사화된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뭐 헤드라인에 눈이 띈 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 될 거냐. 이미 뭐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물러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또 유럽이 좀 너무 안 추워서 네. 힘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향후 10년 내로 크게 봤을 때 이번 전쟁은 명시적으로 뭐 패배하든 안 하든 간에 네. 러시아는 붕괴가 되든 해체될 거다. 이거 꽤 그럴 큰 사건 아닙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예. 물어봤더니 한 40%, 46% 거의 반. 아, 그래요? 반 정도가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물론 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네네. 그 작지 않은 반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러시아는 어떠한 형태로 붕괴될 것이다. 예. 내부에 폭동이 됐든 내란이 됐든 뭐 예전에 뭐죠 소련 붕괴되는 그런 네. 스타일이든 간에 붕괴될 거가 실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만 해도 뭐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나라가 붕괴가 되고 해체가 된다? 이거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한다면 이것도 네. 그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이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큰 의미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사실은요 표면적으로는 그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한테는 기회예요. 아, 그 파이를 가져올 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그거가 또 이게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네. 그 약한 고리를 터뜨리게 되면 은행이 어떤 은행이건 네.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예상치 못한 과정에서. 또 변수들도 많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는 어차피 뭐 계속 그 악동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좋지만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반 정도는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한번 예. 어텐션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러시아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이제 충돌되는데 일단 네. 듣기 싫은 거는 중국이 대만을 먹을 거다. 아하. 침공할 것이다. 네네. 10년 내로 그렇게 될 확률에 대해서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동의했어요. 아, 과반이 넘, 70%입니다. 아, 이건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굉장히 큰 수치죠. 예. 제가 이거 보고, 참, 미국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두려움이 앞서서.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여러 가지 칩4 동맹이나 압박을 넣고. 이런 압력을 주는구나라고 반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거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 당분간 중국에 대한 대만의 그거는 경계심이 높아진 거예요.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해오겠죠. 거꾸로 역산전하면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다들 보다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거꾸로는 다 일어날 것처럼 보면은 또 대비하면은 그게 실제
현실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네. 아까 10명, 7명 그렇게 얘기했다니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거기에 또 논리적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아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아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70%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완전 틀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경제는 그러면 디커플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예, 너랑 예. 안 싸워. 그렇죠. 근데 미국과 중국과 경제가 완전히 디커플되는 것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또 거기에 또 표가 더 많았어.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약간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모순적이 있죠. 만약 침공하고 만약에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가 디커플링을 더 시키면서 더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립적으로 네. 나왔어요. 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 예.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눈에 띄는 뉴스였고 또 뭐가 우리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후발적인 거죠. 네. 다 세계경제 안 좋다는데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늦장이에요. 6개월 전 하다가 네. 내년에 올해 한 3% 성장한다고 했다가 1.7% 낮추고 아, 전망치를 낮췄어요. 예, 뭐 그럼 후에 잘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어텐션 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0.2%로 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0.2%. 그거 기존보다 그것도 전망치 많이 낮게 안 한 좋죠. 거죠. 저는 0.2% 정도면은 예. 주식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은 영어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shallow recession, shallow dip이거든요. 예. 얕은 침체 내지는 경기 하강이에요. 음흠. 이 정도면은 네. 이게 정확히 그게 확인되는 시점이 0.2%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바로 내년도 성장에 대한 금리가 멈출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네네네. 낮아지는 피봇은 아니더라도 일단 금리가 멈춰지는 시점에서 올해 성장이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정도로 얕게 나온다는 네. 게 확인이 되면은 바로 시장은 내년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요게 확인되는 시점은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물론 전제가 미국만 갖고만 안 되니까 미국이 0.5%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그 임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네. 중국은 소비도 중요하고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작년에 그 코로나 때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거의 뭐 최악 수준 네. 아니겠습니까? 얼마 나온 거로 보냐면 2.7%예요, 작년. 네. 원래 한 5% 목표였다가 3% 하다가 2.7% 나왔어요. 확 낮아진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작년 말에 리오프닝도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된다 봤을 때 세계에서 보는 거는 그래도 올해 한 4% 넘게 성장한다. 따라서 중국이 오버하지 않고 적정하게 한 4% 정도로 협업만 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1, 2%가 아닌 샬로우한 정도로 마감된다면은 장은 올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내년 거를 당기면은 지금보다는 지금 네. 까리까리한데 긍정적인 형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더블뱅크를 통해서도 얘네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왔지만 한국은 얘기 없었어요. 한국 네. 영향을 안 미치니까 아예 뺀 것 같은데 아니면 걔네들도 사람 많이 잘라서 일할 사람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넘버 자체는 미국이 쉘로하다. 중국이 4% 회복이다. 그러면 내년도 성장률 올해가 아까 1.7%였잖아요. 내년 성장률 얘네들이 2.7% 내놨거든요. 1.7에서 2.7. 네. 그러면 그걸 앞당기면은 올 가을 겨울에는 금리가 더 6%,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금리가 지금 5.25% 컨센서스만 되면은 네. 그 주가는 이제 내년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플리케이션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게 아주 네. 중요했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올해 하반기를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네. 듭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을까요? 근데 전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쉘로우 예.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중국이 3%, 4% 회복이잖아요. 네. 금리는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를 해서 5에서 5.2%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또 2월 1일 날 지금 25표 올리고 그런데 월가의 황제 잘 네.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분이라는 그 사람이 연준이 6%까지 올릴 수 있다. 5%가 아닐 수 있다. 아, 예. 6% 너무 높은데요. 아니 5%가 아니고 훨씬 6%까지 올릴 수 있다. 예. 컨센서스가 5에서 5.25인데 한바탕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 자기 전에는 그렇다. 예. 5%보다는 6쪽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하. 이분이 작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횟수라든지 그 흐름을 정확히 맞힌 분이라. 아, 그렇습니까? 이거 약간 산토 깨지는 뉴스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뭐 마이너스 1, 2%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중국이 4% 회복되는 거 하면은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금리를 5%만 하고도 CPI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예. 이게 맞춰주면은 우리가 희망이긴 하지만 올해를 빨리 잊고 내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레벨이 지금의 그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지는 정도로 그럼 이분이 그건 뭘까? 결국은 CPI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하는 만큼 안 내려올 거라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모든 게 다 도루묵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죠.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혹시라도 5.5% 이상 될 가능성 때문에도 CPI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핵심 뉴스들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될 뉴스들을 챙겨봤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앞으로 투자의 안목이 더 생기실 겁니다. 꼼꼼하게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항상 또 리포트들 꼼꼼하게 잘 골라주시는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리포트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아무래도 이게 매일매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하루에 한 5, 6분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네. 제목과 어느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지 제목 정도를 말씀드리고 네. 리포트 자체 소개는 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1월 9일 날 나온 거는 아까 은행주 좋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은행주 급등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1월 9일 날 신한증권의 리포트 나온 게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빠르다. 너무 기대가. 빠르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 잘 가고 있는 흐름도 여기서 무턱대고 또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전같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지주회사가 예. 은행 말고 증권, 카드, 다른 그 비은행 계열사가 빨리 안 올라온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특별 대선 준비금을 빨리 도입해라.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넘버가 그렇게 안 나와서 네. 이게 아까 그 행동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주가는 급등했다. 이런 네. 식의 초를 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일 했기 때문에 그 네. 리포트 하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은 날 1월 9일 날 포스코홀딩스. 네. 이제 어저께 오늘 조금 약간 강세긴 한데 그전에 좀 빠졌어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제철, 현대제철 같이 철강이죠. 네. 근데 저번에 뭐 홍수 나고 뭐 그래갖고 근데 태풍 피해 받고 해서 난리 났었죠. 그렇죠. 정말.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핵심이고 비용 많이 나가서. 예, 실적이 안 좋아요. 4분기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1분기 비수기 지나면서 개선될 거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얘가 리튬이라든지 광물을 하잖아, 2차전지. 아. 그거에 대한 사업 가치가. 그렇죠. 오늘 게다가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그렇죠. 예. 리튬 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신사업 가치를 반영하면은 주식시장의 주가들이 컨센서스가 40만 원대, 30만 원 후반대 나오는데 네. 주가가 지금 25, 6만 원, 7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최근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유진투자증권에서 1월 9일에 나온 거 보시고 네. 그 다음에 11일 넘어가서 그저께죠. 우리가 리오프닝 하는데 이것도 네. 초치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너무 기대감이 많이 네. 반영됐던 쪽에 대해서 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또 네. 뉴스 나오는군요. 그 리포트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애널리스트는 보배입니다. 진주예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네네. 근데 그런 진주 후배가 수백 명 중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잘 발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그걸 발굴하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네. 그 친구들이 하는 리포트는 상당히 노력한 거니까 이렇게 괜찮게 고르는 게 새벽에 네. 김장렬의 요것만 채널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네. 1월 10일 나온 거는 메리츠증권에서 항공 섹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항공, 그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런 거잖아요. 리오프닝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다른 시각. 예. 애초에 제목부터 이렇게 했군요. 중국 리오프닝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직도 항공은 네. 시장 정상화가 지연될 것 같다. 원래는 2분기 정도에 회복된다 봤는데 네. 4분기에 될 것 같다. 두 분기나 네, 나중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네요. 그래서 수치적인 것보다는 일본 노선은 좋은데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서 네. 운항편 회복률 여객수는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LCC 저가 항공사보다는 그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네. 더 안전적이고 부채도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날 나온 중에서 건설 얘기입니다. 건설 건설주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정부에서 각종 미분양 대책 뭐 네. 하고 요즘에도 부동산 규제 풀어주고. 완화책 계속 나오니까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미래에셋증권인데 네. 미분양의 추억. 이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네. 작년 연말에 미분양이 5만 8천 호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 난리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2008년도 그때는 금융위기 때지만 예. 그 당시에 역대 최고가 16만 호까지 있었다 합니다. 그때 정말 미분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만 8천이고 16만 5천이 있는데 올해 네.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14만 호가 있는데 아마 분양률은 60%밖에 안 될 거다. 예. 그러면 그걸 애딩하고 뭐 하면 계산하니까 올해 한 10만 호 가까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월스트 케이스냐? 이 친구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뭐 그보다 더 16만 호까지 미분양이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0만 호가 연말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분양이 작년 5만 원 얼마에서 올해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초기 분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의 과거보다 과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더 악화된 다음에 회복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한번 미래에셋증권의 미분양의 추억 건설 섹터를 보실만 하고요. 네, 참고를 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종목 몇 가지 있는데 네. SK 스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스퀘어. 예.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10만 원 애널리스트가 보는 저점, 네. 그 정도가 맥스일 것 같아요. 아, 맥스. 저 현재 10만 원 정도. 네,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그 감산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북밸류가 거의 1배거든요. 네. 올해 5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어떻게들 모르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랑 같은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그 SK 스퀘어가 있습니다. 네. 그 이거 11번가 아시죠? 11번가를 자회사를 갖고 있고 많은 회사들을 자회사를 상장시킬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게 다 무산되거나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SK 스퀘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의 북밸류의 거의 75%를 차지하는데 네.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률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예. 측면에서 할인율이 좁혀지면은 SK 스퀘어의 국내 지주에서 아까 많은 나쁜 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해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이 많이 드는 리포트에서 SK 증권에서 나왔다는 거에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SK 증권에서 나온 SK 스퀘어 필요한 건 용기다 이런 식의 리포트 용기와 인내다. 지금 참 네. 시장에서 필요한 단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거는 IT가 12월 달에 대만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대만은 매달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참 부지런한 회사죠. 부지런한 나라죠. 뭐 TSMC, 미디어텍, MLC 다 나오는데 그 말씀드리지 않겠고 재고가 어느 회사는 4분기가 최고점인 것 같고 어느 회사나 어느 업체는 한 2분기다. 그 아주 혼재되어 있다. 네. 데이터를 계속 아주 와차자한 취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이터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너무 데이터 넘버에 혼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중에서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스플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개별 종목 리포트군요. 사실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제가 뭐 코멘트를 했을 때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많이 올랐다 오늘 약간 보합 약간 하는데 방향은 맞아요. 뭐냐면 그 반도체의 그 대구경 우리 시공할 때 파이프로 있잖아요. 네. 뭐 밸브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부품 만들어요. 근데 이게 경쟁력이 있어갖고 네. 미국의 큰 장비 회사하고 같이 붙었어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네. 그다음 램 리서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진도 20% 넘게 나오고 이걸 연장하면은 올해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생각보다 더 높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커버했기 네.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 맞는데 네. 이익률은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애널리스트 요 리포트가 분석에서는? 방향은 맞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한 6배, 7배가 안 되니까 올해 기준으로 마진 높아지는 자체는 맞으니까 한번 갖고 계신 분이나 노려보시는 분은 요 리포트 아스플로 NH투자증권 리포트를 1월 11일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한 주 시장을 철저하게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렬 본부장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특징주, 주목할 만한 뉴스부터 이렇게 리포트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